조선시대 궁궐은 기본적으로 유교 사상, 유교 이념에 따라서 유교적인 그 구도를 갖는 것이 조선시대 궁궐이었습니다. 이거에 비해서 대한제국 시대의 경궁은 크게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조선시대 선조 때 이래의 그 전통 궁궐의 특징을 갖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전통 궁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두 번째 특징은 대한제국이 선포되면서 고종 황제가 황제에 오르고 그럼으로써 경운궁은 황제의 궁궐이 되었다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경운궁의 가장 큰 특징은 전통 궁궐의 특징이 아니라 바로 황제의 궁궐, 황제의 의례가 거행되는 황제 궁궐이라고 하는 특징을 갖습니다. 나머지 세 번의 특징은 이 경운궁 안에는 정관원 또는 그 석조전이라고 하는 서양 근대 건물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바로 서양 근대 건물이라고 하는 근대 문화가 결합되어 있다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당시 경운궁은 전통 공간, 그리고 황제의 공간, 그리고 근대의 공간으로 이렇게 복합이 되어 있는데요. 이 각각의 공간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운궁에서 전통의 공간을 대표하는 곳은 서거당과 즉조당이라고 하는 공간입니다. 서거당이라고 하는 뜻은 옛날 석자에 들어가서 산다는 어자의 집당인데요. 임진왜란 이후 선조가 한양으로 환궁했을 때에 들어갈 곳이 없어서 바로 들어가서 살던 건물이 바로 서거당입니다. 다시 말해서 서거당이라고 하는 것은 경궁에서 선조가 임진왜란의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살면서 노력하던 공간, 바로 그러한 공간을 상징한다고 하겠습니다. 고종 역시 러시아 공사관에서 경궁으로 돌아왔을 때 처음에 함령전을 짓기 전까지는 바로 이 서거당에서 한 반년 정도 살았는데요. 이곳에 살면서 고종은 마치 임진왜란을 극복하고자 노력했던 선조처럼 바로 그 선조가 살았던 서거당에 거주하면서 을미사변 이후에 국난을 극복하고자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서거당 뒤편에는 즉조당이라고 하는 전통 건물이 있었습니다. 즉조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왕이 그 즉위한 집이란 뜻입니다. 이 즉조당은 인조반정 이후에 인조가 바로 이 즉조당에서 왕위에 올라서 그 이후로 즉조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 경운궁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건물은 바로 이 서거당 그리고 즉조당 두 건물이 되겠습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선조가 이 경운궁에 들어왔을 때 평상시 서거당에 살고 일이 있을 때는 즉조당에 나가서 업무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조 때부터 그리고 인조반정 이후까지 이 경운궁 하면은 서거당과 즉조당이 바로 상징적인 건물이었고 가장 중요한 건물이었습니다. 광해군 때에 이 경운궁을 벗어나서 창덕궁에 살았는데 그 인조도 즉위는 즉조당에서 했지만 인조반정 이후에 대부분 창덕궁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인조 이후에 경운궁은 상징적인 그 의미만 가지고 있고 왕들은 가서 살지 않는 이런 빈 궁궐로 한 200년 동안 내려왔는데 바로 고종이 이 공간 경운궁으로 들어감으로써 바로 선조 그리고 인조의 유지를 받아서 이곳을 국난 극복의 장소로 바로 활용하고자 이곳에 들어갔다고 하겠습니다. 고종은 황제가 된 다음에 이 서거당과 즉조당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을 그 황제 궁궐로다가 다시 만들었는데요. 황제 궁궐로 만들면서 기왕에 있던 대부분의 건물들을 없애고 새로 짓게 되었습니다. 그때에도 이 서거당과 즉조당은 선조와 인조의 유지와 역사가 들어가 있는 공간이다 해서 손을 대지 않고 신성한 공간으로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건물도 손을 보지 않고 그대로 옛 모습 그대로, 공간도 그 공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운궁에서 이 서거당과 즉조당은 그 전통을 계승하겠다고 하는 바로 고종의 강력한 의지를 상징하는 공간이라고 하겠습니다.